저 할머니 미친 거 아니야? 여기 어디라고 매일 와? 그 말 아직도 생생해요. 강남 한복판, 명품 냄새 나는 백화점 푸드코트. 그날도 사람들 틈에 섞여 일하던 저는 낡은 카디건에 천 가방 든 할머니 한 분을 처음 봤죠. 비웃음, 수근거림, 심지어 대놓고 물을 뿌리는 직원까지. 그 누구도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무도 상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 백화점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진심과 품격이 무엇인지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점심시간만 되면요. 이 푸드코트는 그냥 식사 공간이 아니에요. 진짜 전쟁터가 돼요. 뜨거운 국물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갓 튀긴 기름 냄새가 코를 찌르고 사람들 발걸음은 바쁘고 빠르고 거칠어요. 전투복 대신 명품백 들고 하이힐 대신 정장 구두 신은 사람들이 눈빛으로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오는 곳이죠. 말은 안 해도 다들 표정에 써 있어요. 점심시간 안에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 이왕이면 빠르게, 맛있게, 편하게 라는 욕심. 그게 다 얼굴에, 행동에, 숨소리에까지 배어 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늘 똑같아요. 표정, 말투, 속도, 정해진 스크립트처럼 웃고, 인사하고, 서빙해요. 웃고 있지만 눈치 봐야 하고, 말은 정중하지만 마음은 조마조마해요. 직장인들이 재촉할까봐 VIP 손님들 비위라도 거스를까 봐요. 어떤 날은요, 아이 손잡고 온 엄마가 음료수 하나만 사고 테이블 하나를 점령하고 앉아요. 아이는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고 엄마는 전화기에 집중해요. 근데요, 아무도 뭐라 못해요. 그게 이곳 분위기예요. 사람 얼굴 보고 태도가 바뀌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날이요, 조금 달랐어요. 아니요, 많이 달랐어요. 처음엔 저도 잠깐 멈칫했어요. 눈앞의 풍경이 이곳과 너무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여긴 강남이에요. 삼성동 백화점 지하 푸드코트. 말 그대로 선별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죠. 근데 그날 멀리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사람들 발걸음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요. 색이 바랜 회색 카디건, 헐렁하고 낡아 보이는 슬랙스, 손에는 천으로 만든 가방 하나. 어깨는 약간 굽었고 걸음은 조심스럽고 주위 시선을 아예 의식하지 않는 듯 했어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진짜요. 본능적으로 얼어붙은 것처럼. 주변 공기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것 같았어요. 사람들 웅성이는 소리도 뭔가 달라졌고요. 어머, 뭐야. 요즘 백화점엔 아무나 오네. 정확히 그런 말은 안 했지만 다들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힐끔거리는 시선, 피식거리며 뒤돌아서는 사람들. 그 낯선 풍경이 낡은 옷보다 훨씬 날카로웠어요. 근데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뭐랄까요? 연민보다 더 본능적인 감정이요. 마치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나와 연결된 사람이라는 말도 안 되는 끌림이었어요. 아무도 말 걸지 않았고 누구도 안내하지 않았고 다들 피하거나 무시했지만 저는 그저 움직였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가 보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발이 먼저 반응했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제법 또렷했지만 속은 한없이 떨렸어요. 심장이 뚝뚝 뛰고 있었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분과 나 둘만 존재하는 공간 같았어요. 그 낯선 공기 속에서 저는 무언가 중요한 일을 막 시작하려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 할머니요, 제가 인사를 건네자 제 얼굴을 빤히 보셨어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빤히요. 한순간 그 시선이 너무 깊어서 제 속마음까지 들킨 기분이었어요. 눈이 조금 커지시더니 그 다음엔 눈가가 천천히 접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입꼬리가 아주 조용히 천천히 올라가더라고요. 그 미소가요.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네요. 꼭 오래된 벽난로에 다시 불을 피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차갑고 딱딱했던 돌벽 안에서 붉은 불씨가 살아나는 그런 따뜻함. 오랫동안 사람 손길이 닿지 않았던 누군가의 마음이 아주 살짝 열리는 그런 느낌이요. 그 순간 제 숨이 아주 잠깐 멎었어요. 공기 흐름이 느껴질 정도로 고요했어요.
그러더니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죽 하나 되나? 아주 천천히 마치 허락을 구하듯 눈치 보듯이요. 그 말투에 마음이 탁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되나? 라는 말 안에 얼마나 많은 망설임이 들어있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전 곧바로 메뉴판을 꺼내어 보여드렸어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요. 물론이죠. 여기 여러 가지 있어요. 드시고 싶은 거 고르세요. 할머니는 메뉴판을 천천히 훑어보셨어요. 손끝이 작게 떨리는 게 보였고 한 항목 한 항목을 유난히 오래 바라보셨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그 시간이 왠지 그냥 빨리 지나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참 고민하시더니 결국 가장 저렴한 죽 하나를 고르셨어요. 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푸드코트 가장 안쪽, 사람들이 가장 적게 지나다니는 조용한 자리로 안내해 드렸어요. 그분의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드셨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제 뒷목 쪽에서 시선이 꽂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절 보고 있었거든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 굳이 자리를 안내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차가운 시선, 무심한 표정, 이해하지 못하는 눈. 근데요, 저는 솔직히 그게 왜 이상한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분이 손님인데, 당연한 일인데, 단지 외모나 복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주목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그냥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더 정중하게 행동했는지도 몰라요. 주문한 죽은 조리 시간이 좀 필요했거든요. 그동안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조용히 주방 쪽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컵에 따라왔어요. 정말 사소한 거였지만 그 순간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조심스레 테이블에 물컵을 내려놓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식사 나오기 전에 드세요.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제 얼굴을 다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또 웃으셨어요. 이번엔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오래. 그 미소에는요, 고마움이 담겨 있었어요. 감정이 너무 깊어서 말로는 다 하지 못하고 미소로만 건네는 그런 고마움이요. 제가요,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진짜로요. 그날 이후부터 퇴근할 때마다 푸드코트 한 바퀴를 더 돌게 됐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요. 그분이 앉아 계셨던 자리를 힐끔 보게 되고 또 오셨을까? 혹시 오늘은 못 오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났고 그분은 어느새 제 일상에 스며들었어요. 말 한마디 건네고 따뜻한 물 한 잔 드렸을 뿐인데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는데도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분이었어요. 누가 이름을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없는 사이지만 마음으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요. 그날 이후요. 신기하게도 그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오셨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점심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에 딱 그 조용한 틈을 타서 오셨어요. 제가 매장을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들면 저 멀리서 그분이 문을 열고 천천히 들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같은 옷, 같은 걸음걸이, 같은 자리. 처음 며칠은 솔직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렇게 정해진 듯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오는 게 혹시 우연일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안 오신 날이 있었어요. 그 하루 동안 저는 자꾸만 시계를 보게 되고 매장 안쪽 구석 자리에 시선이 자꾸 머물렀어요.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괜히 허전하고 뭔가 빠진 것 같고 이상하게 마음이 헛헛했어요. 다음 날 다시 그분이 오셨을 때는 속으로 안도감이 밀려오더라고요. 다행이다. 오늘도 오셨구나. 오시면요. 늘 그렇듯 조용히 메뉴판을 보세요. 아니, 사실 메뉴판도 거의 보지 않으세요. 그냥 절 한번 보시고는 익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그거 있지? 어제 먹은 거. 전 고개를 끄덕이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주문은 끝나요. 죽이거나 된장국 같은 뜨끈하고 속 편한 음식들만 드세요. 가격도 늘 가장 저렴한 메뉴로요. 그런데요, 주변 반응은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그분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또 왔네. 매일 와. 여긴 원래 그런 분들이 오는 곳은 아닌데 그렇게 대놓고 말하진 않아도 뒷말은 공기처럼 흘러다운 폴드. 휴게실에서, 계산대 뒤에서 청소 도구 정리하면서 조용히 퍼지는 말들이었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처음엔 듣고도 못 들은 척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대놓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날은 한 직원이 주문을 받으면서 일부러 시선을 안 맞추고 건성으로 말했어요.
늦게 나오니까 오래 기다리셔야 해요. 말투가 딱딱했고 표정은 무심했어요. 그날은 심지어 음식을 들고 와서 쟁반을 탁 내려놓더라고요. 소리까지 일부러 낸 것처럼. 저는요, 그 장면을 보면서 숨이 턱 막혔어요. 말로 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무시와 불편함이 너무 뚜렷했거든요. 속이 쓰렸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끝이 저릿했어요. 그렇게 무례하게 대접받으셨는데도 그분은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전혀. 그냥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평소처럼요. 그리고 오히려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생 많지. 아가야. 제 걱정을 먼저 해주셨어요. 자신이 받는 시선보다 저의 고단함을 더 먼저 헤아리셨어요. 그 순간요, 울컥했어요. 말 그대로 가슴이 아팠어요. 그 부드럽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오히려 그 말이 더 아프게 박혔어요. 왜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지, 왜 웃기만 하시는지. 전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 침묵이 마치 익숙해진 체념처럼 보여서 더더욱요. 저는 그날 이후 그분의 자리로 가는 발걸음이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분의 존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제 마음 한가운데로요. 그래서요, 하루는 그냥 조용히 제 사비로 작은 반찬 하나를 더 올려드렸어요. 미역줄기 볶음이었거든요. 그날따라 반찬 코너에 유독 색이 곱게 잘 나온 게 있어서 눈길이 갔고, 딱 보는 순간 이거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아주 짭짤하지도 않고 기름기도 많지 않은, 은근하게 감칠맛 나는 그런 반찬이었어요. 원래 정해진 구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지만 어떻게든 그분께 작은 마음 하나라도 전하고 싶었어요. 조용히 쟁반 한쪽에 그릇을 올려두고 테이블 앞에 내려놓으면서 웃으면서 말씀드렸죠. 이거 오늘 반찬 남은 거예요. 드셔보세요. 그냥 그 정도로 툭 내뱉은 말이었는데요. 그 말에 그분이 갑자기 멈춰서셨어요. 수저를 잡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고개가 천천히 제 쪽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정말 한참 동안 절 바라보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 순간 괜히 괜한 짓을 한 건 아닐까? 마음이 불편하셨으면 어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세린이 맞지? 제 이름이요? 처음 들었어요. 그분 입에서 나오는 제 이름을요. 순간 머리를 누가 살짝 건드린 것처럼 멍해졌어요. 다음 말은 더 그랬어요. 고마워. 아주 짧게 조용하게 허공을 타고 흐르듯 들리는 그 말이 제 안을 툭 건드리고 들어왔어요. 속으로 뭔가 툭 부서졌어요. 정말 울컥했어요. 입술이 떨리고 가슴속이 따뜻한데 아픈 그런 이상한 감정이 솟구쳤어요.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해드린 것도 아닌데 진짜 그랬거든요.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그거 하나 챙겨드린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고마운 일일까 싶었어요. 그 순간 이분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는 아예 그분을 위한 자리를 하나 정해뒀어요. 푸드코트 한 구석, 조용하고 햇살이 천천히 드는 테이블, 사람들 발길이 덜 닿고 시선도 잘 닿지 않는 그런 자리요. 할머니가 오시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로 안내해드렸어요. 아무 말 없이, 마치 정해진 의식처럼요. 그런데 그걸 본 다른 직원들은 점점 이상하게 반응했어요. 처음엔 의아한 눈빛이더니 나중엔 그냥 슬쩍 웃으며 세린 씨, 전담이세요? 하면서 농담처럼 말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웃음 안에 깔려있는 무심함과 거리감이 너무 선명했어요. 마치 그분을 관리해야 할 존재처럼 여기고 제가 그걸 맡은 담당자처럼 취급하는 그 태도.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할머니가 불편한 존재처럼 취급받는 그 분위기 자체가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더 진심을 다하게 됐어요. 하루에 그분과 마주하는 시간은 고작 10분. 그 10분이었지만 그 10분만큼은 반드시 그분이 존중받는 사람으로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그 마음이 자꾸 제 안에서 커졌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단지 그분이 나 같았거든요. 하루하루 버티는 느낌, 남들보다 한 발 늦게 걷는 그 외로움. 어딘가 익숙했어요. 저도 겪어봤거든요. 조용히 견뎌야 하는 날들, 혼자라는 감각, 말 안 해도 전해지는 그 무게. 그래서 그 따뜻함 꼭 드리고 싶었어요. 한 끼라도, 한순간이라도,
누군가의 마음이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감정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말도, 조건도, 이유도 필요 없이요. 그날도 할머니는 어김없이 아주 조용히 오셨어요. 익숙한 모습이었죠. 낡은 천 가방을 양손으로 꼭 쥐고 계셨고 약간 굽은 어깨에 늘 입으시던 회색 카디건이 걸쳐 있었어요. 말은 없으셨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제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눈짓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오늘도 같은 자리로 가고 싶으시구나. 저는 자연스럽게 몸을 돌렸고 푸드코트 가장 구석, 햇살이 살짝 들이치는 그 테이블로 안내해 드렸어요. 반찬 하나까지 꼼꼼히 확인해서 죽과 함께 놓아드렸고요.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고 앉으셨어요. 음식이 나오고 제가 쟁반을 내려놓을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고맙다, 아가야. 짧지만 깊은 말. 그리고 그 말을 따라오는 조용한 미소. 그 미소는요, 참 이상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미소 하나에 마치 하루치 고단함이 조금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그날은 불안했어요. 평소와 똑같은 풍경인데, 뭐랄까요? 공기가 탁했어요. 사람들 말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리고 머릿속이 어수선해졌어요. 가슴 쪽이 조여오는 느낌도 들었고요. 왜 그랬을까요? 예감이라는 건 정말 설명할 수 없는데 그때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아이가 매장 안을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할머니 테이블 앞을 스치듯 지나갔어요. 그 순간 쨍! 컵이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음료가 식탁 위로 쏟아졌어요. 컵이 구르며 부딪히는 소리, 테이블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 그리고 할머니가 움찔하며 몸을 움츠리는 모습. 그 몇 초 사이에 푸드코트 전체가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공기에서 정적이 울리는 듯 했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 엄마가요, 믿기지 않을 만큼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 여기 왜 이런 분이 앉아 있어요? 여긴 백화점이에요. 그 말, 아직도 생생해요.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분이라니요. 어떻게 그런 말을, 진심이든 아니든, 어떻게 그런 말이 그렇게 쉽게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말 한 줄에 담긴 판단, 배제, 비하, 전부 다 느껴졌어요. 저는 순간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너무 어이없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화가 나서요. 그런데요, 더 끔찍한 장면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 아이 엄마는 자기 아이를 감싸 안고 할머니를 대놓고 노려봤어요. 뭔가 혐오하듯이, 거리 두듯이.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직원 한 명이 물티슈를 들고 왔어요. 처음엔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더니 실수인 척하며 물을 툭 더 쏟았어요. 물티슈를 던지듯 올려놓으면서 비꼬는 말투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해요. 이런데 앉으시면 곤란한데. 그 말, 그 표정, 누가 봐도 고의였어요. 정말. 전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퍽 하고 부서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참아왔던 감정, 눌러왔던 분노, 그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버렸어요. 제 다리가 먼저 반응했어요. 머리가 아니라 몸이 움직였어요. 뛰듯 그 자리에 달려갔고 그 직원의 팔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막았어요. 여기 계시면 곤란하다뇨. 목소리가 떨렸어요. 입술도 손도 가슴도 다 떨렸어요. 이곳은 누구나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말을 하는 동안 제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말 끝에 목이 메었어요. 그 직원은 피식 웃더니 물티슈를 쿡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그냥 돌아섰어요. 마치 재미없는 연극이 끝났다는 듯이. 그리고요, 주위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 많던 사람들, 그 많은 직원들,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도와주지도 않았고 미안하다는 표정조차 짓지 않았어요. 모두가 모른 척 외면했어요. 오직 저랑 그리고 할머니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세상이 우리 둘만 남은 것처럼 그 순간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아팠어요. 아니요,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풀려버렸거든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몸이 그 무게를 버티질 못했어요. 그대로 무릎이 꺾이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바로 눈앞엔 젖은 테이블 아래에서 물에 젖은 손을 조심스럽게 모으고 계신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분은요, 아무 말도 없이 손끝으로 쏟아진 물을 닦고 계셨어요. 한 방울 한 방울,
마치 그 물이 본인 탓인 것처럼 조용히. 눈은 아래로 깔린 채, 입술은 굳게 다문 채, 몸은 작게 떨고 계셨어요. 그 손끝이 그렇게 작고 가녀릴 수가 없었어요. 물이 닿은 손등에는 주름이 겹겹이 겹쳐 있었고 그 위로 천천히 흘러내리는 물방울이 무슨 눈물 같기도 했어요. 저는요,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막혔어요. 정말이지, 목이 조여오는 것처럼 숨이 멎을 뻔했어요. 가슴 안쪽 어딘가가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셨어요. 단 한마디 항의도, 변명도, 서운하다는 기색도 없었어요. 그 고요함이 더 참혹했어요. 그래서요,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분 앞에서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무릎을 닦아드렸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손수건이 자꾸 접히고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말밖에, 진짜 그 말밖에 안 나왔어요. 입술이 달라붙고 목이 메이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쿵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머리는 아프고 손은 씻고 눈에선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제 책임도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눈물이 났어요. 멈출 수 없었어요. 너무 분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무력했어요. 왜 세상은 늘 이런 식으로 약한 사람을 겨누는지, 왜 다들 침묵으로 그걸 허락하는지 제가 그 사람들 모두를 대신해 사과하고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뿐이었어요. 그런데요, 할머니는 그런 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드셨어요. 눈가가 벌겋게 붓고 있었고 흘리진 않았지만 울음을 꾹 참고 계신 눈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또 웃으셨어요. 작게, 아주 조용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그 익숙한 미소요. 저는 그 미소가 더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왜요? 왜 늘 그렇게 웃으세요? 왜 그렇게까지 참으세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 미소가 저를 더 무너뜨렸어요. 저는 그 순간 안에서 울음이 북받쳐 올라왔어요. 말도 안 되는 세상에 대한 분노, 누군가를 지켜주지 못한 무력감,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정말이지. 온몸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퇴근했어요. 말 한마디조차 할 힘이 없었어요.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리가 휘청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던 말던 저는 그냥 거기서 울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졌고 주체가 안 됐어요. 울음을 삼키려 했지만 그럴수록 목구멍이 더 아팠고 결국 흐느낌이 되어 터져나왔어요. 주먹으로 입을 막고 등을 구부리고 그렇게 숨을 헐떡이며 울었어요.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지나갔지만 그때만큼은 아무 시선도 무서워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요, 제 안에 뭔가가 분명히 달라졌어요. 저는 그분을 더 이상 손님으로 대하지 못했어요. 그분은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할머니였고, 누군가의 인생 전체였고, 그리고 제 마음 한가운데 아주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는 분이었어요.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요. 그날은 조금 특별했어요. 평소보다 매장이 이상하게 일찍부터 부산했거든요. 처음엔 손님 예약이 몰린 건가 했는데 곧바로 안내방송이 돌고 관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감이 왔어요. 외국 VIP 손님들이 방문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 순간부터 푸드코트 전체에 긴장감이 서서히 깔리기 시작했어요. 본사에서 직접 연락이 왔고 임시 안내판이 매장 입구에 세워졌고 메뉴판도 부랴부랴 영어랑 중국어로 다시 출력했어요. 주방은 원래보다 배속으로 움직였고 직원들은 유니폼에 주름 하나 없게 다림질하고 손끝에 힘을 잔뜩 주며 정돈된 자세를 유지했어요. 저도 마음을 다잡았죠. 실수하면 안 된다. 오늘은 무조건 무사히 넘어가야 한다는 그 기분 누구나 느꼈을 거예요. 문제는 예상에 없던 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프랑스 팀이 올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방문 명단에도 없었고 언어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 갑자기 등장하신 거예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백인 고객들 여럿이 무리지어 들어섰고 프랑스어로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빠르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눈이 커졌고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어요. 프랑스어는 영어처럼 눈치로라도 알아듣기 어려운 언어잖아요. 익숙하지도 않고 억양도 다르고 게다가 통역사도 없었어요.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엔
프랑스어 할 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결제 단말기는 오류를 일으켰고 주문이 꼬였고 종이 메뉴판은 미처 번역이 안 되어 있어 손님들은 손짓으로 음식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당황한 채 서로 눈치를 보기만 했고 관리자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님들 얼굴도 서서히 굳어갔고 하나둘씩 시계를 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고 몇몇은 눈살을 살짝 찌푸렸어요. 그 공기가요. 무너져 내릴 듯한 팽팽한 긴장이었어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진 채로 어떻게든 손짓과 단어 몇 개로 상황을 메꾸려 했어요. 치킨, 스프, 웨이트 같은 단어를 던져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못 알아듣는 이 어지러운 침묵 속에서 점점 숨이 조여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어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평소처럼 구석에 앉아 계시던 김봉자 할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도 다른 직원들도 아무 반응을 못했어요. 그분은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제 쪽으로 다가오셨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가서 말릴까 싶어 몸을 움직였어요. 무슨 일이신지 여쭈려던 찰나 할머니가 손바닥을 살짝 펼쳐 보이며 한마디 하셨어요. 아주 조용히,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요. 가만히 있어봐. 그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프랑스 손님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셨어요. 하얀 머리가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고 느린 걸음이지만 어딘가 확신에 찬 발걸음이었어요. 다들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분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그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으니까요. 그 다음 순간 마치 영화처럼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장면이 펼쳐졌어요. 김봉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고 아주 유창한 불어로 손님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신 거예요. 정확한 억양, 격식 있는 문장, 단단한 어조. 그분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우리가 듣던 그분의 평범하고 작고 조용한 말투가 아니었어요. 너무 자연스럽고 매끄러워서 저는 처음에 그게 불어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멜로디처럼 들렸어요. 프랑스 손님들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굳어있던 이마가 하나둘 펴지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기 시작했어요. 한 명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고 또 다른 사람은 할머니를 향해 Mercy, 마담 하고 감탄 섞인 목소리로 외쳤어요. 손짓으로 뭐라 물어보는 손님에게도 할머니는 태연하게 그리고 아주 세련되게 대답하셨어요. 사람들 속도가 바뀌었어요. 그 순간부터 매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저는 그걸 멍하니 바라보다가 소름이 끼쳤어요. 말 그대로 등에서부터 서늘한 전율이 훑고 지나갔어요.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분이 그 상황의 중심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설명할 수 없던 그 장면.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가 맞나 싶었어요. 그 미소 짓던 할머니 입에서 그렇게 정확하고 강한 언어가 흘러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격식 있는 표현, 정확한 억양,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말투였어요. 마치 통역사가 대본을 외운 듯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이 자기 언어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너무 정확하고 매끄러워서 저는 처음에 그게 불어라는 사실조차 인식이 안 됐어요. 그냥 그 장면 자체가 비현실적이었어요. 그 조용한 할머니가 우리가 매일 같이 보던 그 낡은 가디건을 입고 있는 할머니가 저기 한가운데에서 그 모든 혼란을 가라앉히고 있었거든요. 손님 중 한 명은 너무 놀란 나머지 입을 벌린 채 박수를 쳤어요. 진심이 느껴지는 감탄이 섞인 박수였어요. 또 다른 손님은 그 자리에서 할머니의 손을 덥석 잡더니 Merci, 마담 이라며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 눈빛엔 존경이, 감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요, 진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은 느낌, 온몸에 전기가 번진 느낌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주위 직원들도 다 얼어붙었어요. 말 그대로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어떤 직원은 쟁반을 들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쨍소리 나게 떨어뜨렸고요. 그 소리에 또 누군가는 움찔했어요. 관리자분은요, 입을 벌리고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눈동자만 이리저리 흔들리면서요. 저는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숨도 크게 못 쉬었어요. 너무 낯설었고, 너무 경이로웠고, 그리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무심한 말들과 눈빛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왜 저런 분이 이런 데까지 왔지? 굳이 저 자리에 앉게 하지 말지. 같은 말들. 그 말들을 했던 모든 순간이 머리를 때리듯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시선과 말, 침묵 속에서 조용히 죽을 듯이던 그분이요. 지금은 모두가 무너져가던 공간에서 단 한마디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중심을 잡고 있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두가 간신히 무시하며 외면하던 그분이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누구보다 차분하고 정확하게 우리 체면을 구해내고 있었어요. 상황이 정리된 후에도 매장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통역이 필요 없게 되자 모든 흐름이 안정됐고 VIP 손님들은 웃으며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정작 내부는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어요.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았고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만 했어요. 어색한 웃음만 잠깐 피었다가 사라졌어요. 그때 할머니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천천히 걸어와 조용히 다시 앉으셨어요. 물컵을 한번 바라보시고 죽이 식지 않았는지만 확인하시고 다시 두 손을 포개셨어요. 저는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뭘 해야 할지,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숨이 막혔어요. 목이 맸어요.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걸까? 왜 눈물이 나는 걸까?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됐어요. 창피했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렇게 작고 조용한 그분이요. 그날만큼은 누구보다 커 보였어요. 진짜요. 정말로요. 마치 그 어깨 위에 하늘이 얹힌 것처럼 커 보였어요. 묵묵히 앉아 계신 그 모습에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 이분은 그냥 혼자 밥 드시는 어르신이 아니구나. 그 누구보다 넓고 깊은 시간을 살아낸 분이고 우리가 감히 판단해서는 안 되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야기 그 자체구나. 진짜로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말을 쓰는지가 사람의 깊이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걸요. 그날 저는 사람을 다시 배우게 됐어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전날 그 믿기 어려운 일이 있고 나서도 김봉자 할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처럼 조용히 오셨어요. 같은 시간, 같은 차림, 같은 걸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요. 저는 어쩐지 그분을 보는 순간부터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푸드코트 분위기가 묘하게 달랐어요. 설명하긴 어려웠지만 뭔가 술렁이고 있었어요. 바람 한 점 없는 실내인데도 공기 흐름이 불안정하달까 뒤쪽에서 무언가가 자꾸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푸드코트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중 몇 명은 수첩을 들고 있었고 몇 명은 벽면 배선이나 배너 위치 같은 걸 세세하게 점검하고 있었죠. 이름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사 소속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었어요. 직원들 사이에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오늘 윗선 내려온대. 누가 큰 실수한 거 아니야? 인사 관련일 수도 있대. 근데요, 저는 그냥 일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누군가 평소보다 진지하다고 해도 바쁜 날이라고 치부했어요. 죽 메뉴 준비에 정신이 없었고 반찬 재고 체크하느라 손이 바빴거든요. 근데요, 모든 게 천천히 어긋나기 시작한 건 점심시간 정각이었어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계산대로 다가오셨어요. 다른 손님들 사이로 조용히 줄을 서셨고 줄어드는 줄을 따라 조금씩 다가오셨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도 죽 하나 맞으시죠? 그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주문은 늘 그렇듯 가장 저렴한 메뉴였어요. 저는 아무 의심도 없이 결제를 도와드리려고 단말기를 켰어요. 근데요, 그 순간 그분이 천천히 가방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꺼내든 건 보통의 카드가 아니었어요. 아주 오래돼 보였고 검은색이었고 광택도 없었어요. 빛을 튕기지 않는 카드였어요. 그 자체로 무게가 느껴졌어요. 조용히 카드 단말기에 접촉하시는데 삑! 순간 푸드코트 전체가 멈춘 것처럼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기계음이 컸던 것도 아닌데 뭔가 평소와 전혀 다른 종류의 경고음이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일상에 끼어든 비일상의 소리였달까요? 단말기 화면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화면에 선명한 붉은 글씨가 떴어요.
그룹 대주주 전용 카드가 사용되었습니다. 본사 확인 중입니다. 제 눈이 그 글자에 고정된 채 숨이 턱 막혔어요. 뭔가를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다시 봤어요. 맞았어요. 대주주, 본사 확인. 글자는 틀림없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단말기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봤어요. 그분은 변함없이 서 계셨어요. 눈빛도, 표정도, 호흡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이 모든 순간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마치 지금 이 반응조차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담담하고 단정하게 서 계셨어요. 그런데요, 푸드코트는 정말 정지된 듯 조용해졌어요.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숟가락을 들던 손이 멈췄고, 주방에서 접시 닦던 소리도 그쳤고, 심지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배경 음악조차 순간적으로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숨소리만, 그리고 제 심장 뛰는 소리만 귓속에서 울리듯 들렸어요. 그 짧은 순간이었는데 정말 시간이 멈춘 줄 알았어요. 제가 들고 있던 영수증 롤이 작게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지금 무언가가 아주 큰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근데요, 그분은 아주 고요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셨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리고 5분도 안 되어 백화점 본사 이사진이 도착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 몇 명이 뛰어들어오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중 한 남자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연락이 늦었습니다. 회장님이요? 그 말을 듣고 다들 얼어붙었어요. 그중엔 저도 있었고요. 김봉자 회장님? 말이 안 됐어요. 어제는 물티슈 하나도 대접 못 받은 분인데, 근데 그 순간 그 무게가 확 느껴졌어요. 그분이 항상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던 시선, 천천히 걷던 발걸음, 물컵 하나에도 고맙다 하시던 그 말투, 그게 다 그냥 습관이 아니었더라고요. 곧이어 누군가가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는데요. 단정한 슈트를 입은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눈매가 또렷한, 저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라 생각했는데 누군가 수군거렸어요. 해외사업부 본부장님이야. 김도윤. 순간 퍼즐이 맞춰졌어요. 도윤. 김봉자 회장님의 손자. 도윤 본부장은 할머니 앞으로 다가와 가볍게 목례를 하더니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봉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 아가야. 할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세린이라는 이름이 그 조용한 공간에서 울리듯 퍼졌어요. 너처럼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 난 오랜만에 봤다. 이 푸드코트는 이제 네가 맡아라. 그 말 듣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분은 제가 그동안 아무 이유 없이 웃고 물 한 잔 건넸던 그분이 이 그룹의 대주주셨고 회장이셨고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멍했어요. 진짜 멍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탄성을 질렀어요. 근데 저는요, 그냥 할머니가 다시 제게 웃어주시는 그 장면만 기억에 남았어요. 작은 입꼬리, 고요한 눈빛, 잊을 수 없는 그 미소. 그날 이후 저는 세상이 조금 달라졌다고 느꼈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먼저 달라졌는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 저는 그분을 더 이상 할머니라고만 부를 수 없었어요.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분이셨지만 이제는 그룹의 대주주이자 이 모든 것을 일군 어른이셨으니까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할머니는 예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낡은 카디건을 입고 오셨고 여전히 죽 하나를 시켜 드셨어요. 저는 책임자가 되었지만 그 앞에서는 여전히 작고 서툰 사람 같았어요. 어느 날 손님이 많지 않던 오후였어요. 할머니가 식사를 마치시고 천천히 저를 불렀어요.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그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창밖을 보시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 젊었을 땐 외교관이었단다. 그 말에 저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그땐 불어로 연설도 했지. 그때 배운 것들이 이제야 쓰이네. 이 푸드코트에서. 장난처럼 웃으셨지만 그 웃음 뒤엔 긴 세월이 묻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 여성으로서 해외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을 견디셨을까. 그런 생각이 스쳐갔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외교관이었던 시절 어떻게 손자 도윤을 혼자 키워냈는지, 그리고 지금의 그룹을 어떻게 일궜는지.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보다 제 마음을 울린 건 마지막 말이었어요. 내 진심은 내 지난 인생보다 더 따뜻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분은요, 제가 드린 밥 한 끼, 물 한 잔, 그런 것들을 진심으로 느끼셨대요. 내가 이곳을 맡길 수 있다면 그건 네가 있기 때문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안 나왔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도윤 본부장님과도 자주 얼굴을 마주치게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함께 매장 상태를 점검하고 회의를 하면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한 번은 제가 휴게실에서 조용히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그분이 다가와 커피를 건네셨어요. 세린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할머니, 아니, 우리 그룹의 철학은 그냥 말뿐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요,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백화점 불 꺼진 푸드코트를 한 바퀴 돌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이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 마음이 언젠가는 닿는다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심은 때로는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는 걸요.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의 마음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온도, 그게 정말 존재하더라고요. 저요, 그걸 믿게 됐어요. 할머니 덕분에요. 이제는요, 이곳 푸드코트가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닥 타일 색이 바뀐 것도 아니고 조명이 더 밝아진 것도 아닌데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어요. 전엔요, 고가의 가방과 시계, 드러나는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이 이 공간의 공기를 지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누가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유니폼이 없는 청소 아주머니도 당당히 커피를 마시고 휠체어를 탄 손님도 눈치 보지 않고 식사하시고요. 저는 푸드코트 운영 책임자가 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일해요. 저는 그게 좋아요. 고객 응대를 하는 그 순간에 사람의 온도가 가장 가까워지거든요. 그 손님은 평소보다 말씀이 적으시네요. 저 테이블, 아이가 오늘 유난히 기운 없어 보여요. 예전엔 그런 걸 눈치채는 사람이 저 하나뿐이었는데 이제는 저희 팀 전체가 그런 눈으로 손님들을 바라봐요. 그런 변화가 저는 너무 고마워요. 그날 김도윤 본부장님과 함께 식사 후 매장을 둘러보는데 도윤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세린 씨 덕분에 우리가 지키고 싶던 철학이 현실이 됐어요. 그 말에 제가 대답은 못했어요. 그냥 조용히 웃었어요. 그 순간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이상하게도 며칠째 매장에 안 오셨거든요. 걱정이 돼서 연락을 드리려 했지만 아무런 연락처도 주소도 모르는 거예요. 이름만 알고 있었던 분이니까요. 그리고 딱 하루 뒤 할머니가 남기고 가신 물건이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연한 크림색 손수건 하나였어요. 제가 언젠가 물 닦아 드릴 때 건넸던 그 손수건이었어요. 깨끗이 빨아 다림질되어 있었고 모서리엔 작게 자수처럼 글씨가 놓여 있었어요. 따뜻한 사람에게. 그걸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마음속에 있던 뭔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또 천천히 채워졌어요. 사람은요, 누군가의 마음을 진심으로 품으면 언젠가는 그 진심이 돌아온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받은 그 따뜻함은요, 제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공간을 지켜요. 차별 없는 식탁, 존중이 있는 공간,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든 기적이에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는 속으로 묻곤 해요.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 김봉자 할머니가 저에게 알려주신 것처럼요. 조용히, 묵묵히 그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언제나처럼요. 세상은 때로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지만 진심은 모든 겉모습을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김봉자 할머니와 정세린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차가운 공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김봉자 할머니가 될 수도, 정세린이 될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겉모습으로 판단받는 순간과 진심으로 다가가는 순간, 우리 모두 그 양면을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우리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온기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